안녕하세요. 네, 이번 발표를 맡게 된 황인환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션 저도 이제 집중해 있게 못 듣는 시간인데 어떻게 하면은 좀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도 많은 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내용 간략하게 이제 그 아젠다 설계를 드리면요. 일단 저랑 이제 제가 어디 소속돼 있는 그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오픈 텔레메트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세션을 일단 준비를 해놓고 보니까 이제 옵저버빌리티나 뭐 그래파나 이런 쪽에 세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게 마침 마지막이다 보니까 이제 많이 듣고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되지 않는 내용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오픈 텔레메트리가 결국에는 옵저버빌리티를 구현하기 위한 이제 도구인데 그걸 위한 백엔드 툴을 어떻게 썼는지를 좀 소개드리고, 예, 이걸 다 조합해서 어떻게 구성하는지 구성 방안을 좀 간략하게 보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된다고 하면은 데모를 좀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저에 대해 소개를 드렸고요. 플랫폼 엔지니어라고 저를 좀 소개를 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이제 자바 개발자로 이제 SI 회사에 계속 근무를 했었는데 이제 신한카드에 입사를 하면서 좀 플랫폼 엔지니어라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공부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번 세션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밑에는 이제 제가 딸 둘의 아빠인데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야구를 즐겨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신한카드는 이제 뭐 다들 쓰셔서 아실 것 같고요. 좀 소개를 그냥 드리면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엔드 유저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2021년부터 신한카드에서는 이제 AWS를 도입을 해서 랜딩존을 구성을 했고, 또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지금 사용하면서 내부에는 그 오픈시프트도 도입을 하고, 또 이제 밑에 적혀 있는 뭐 ELK, 오픈서치, 뭐 그라파나 스택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뿐만이 아니고 옆옆에 이제 부스에는 이제 다른 세션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클라우드 네이티브 스택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공부를 해서 오픈 소스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도입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한카드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이런 쪽 기술에 대해서 신한카드가 어떻게 하는지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으시면 나중에 따로 좀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오픈 텔레메트리 소개하고 옵저버빌리티 대시보드를 구성하는 데 좀 집중을 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아무래도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보는 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 그라파나 세션과는 좀 다르게 그 인프라 자체에 대한 모니터링은 좀 배제하고, 그 다음에 프로메테우스나 그라파나를 설치하는 거, 뭐 아키텍처 이거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이제 모니터링을 다 완성시키는 뭐 옵저버빌리티를 완성시킨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걸 가지고 앞으로 좀 더 많은 것들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컨셉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픈 텔레메트리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오픈 소스를 이제 CNCF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에서 리서치를 주로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있는 이제 인큐베이팅 프로젝트로서 여러 가지 GitHub 프로젝트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가지고 있는 오픈 소스입니다. 오픈 텔레메트리를 좀 소개하려면은 이제 옵저버빌리티랑 텔레메트리를 반드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옵저버빌리티는 시스템 밖에서 내부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서 언노운즈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이게 뭐지라고 이제 알지 못하는 그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손쉽게 트러블슈팅 할 수 있을지 그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기술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시그널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 시그널을 텔레메트리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텔레메트리에는 이제 트레이스와 이제 매트릭스 로그라고 하는 분류로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픈 텔레메트리 이제 구성은 이제 인스트루먼테이션이라고 하는 인스트루먼트 도구, 이제 계측을 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을 하고 있는 모듈이 있고요. 그다음 콜렉터라고 해서 ELK의 뭐 로그스탯이나
아니면 플루언트-D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써보셨으면 좀 익숙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텔레메트리를 수집해서 뭐 가공을 해서 백엔드 엔진을 전달하는 이제 콜렉터라고 하는 도구, 이제 그 두 가지를 지금 중심으로 프로젝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합해서 같이 쓸 수도 있고 따로따로 쓸 수도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측하는 인스트루멘테이션을 좀 보면은 랭귀지별로 이제 이런 표준 규약을 먼저 오픈 텔레메트리에서 표준 규약을 이미 선언을 했고요. 거기에 준수하는 각각의 이제 랭귀지의 그 구현체들을 다 지금 만들어 놓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가보시면은 다양한 랭귀지에 대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일단 자바를 주로 쓰는 이제 엔지니어인데 보시면 이제 자바가 제일 스테이블하게 지금 제공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계측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그 소스 레벨에 뭔가 이제 터치를 할 수밖에 없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로 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자바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라이브러리를 이제 임포트를 해서 이제 밑에 보인 방식으로 어떤 이제 내가 계측하기 위한 데이터를 보내주는 형태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은 이제 오토매틱 방식인데 오토 인스트루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특성으로 자바 같은 경우에는 자바 에이전트를 해서 선언을 해서 이제 라이브러리를 심으면은 그 라이브러리를 통해 가지고 계측을 자동화해서 이제 측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니퍼나 뭐 스카우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APM을 사용해 보셨다고 하면은 조금 더 익숙한 그런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건 좀 더 향상된 기능이라고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오픈 텔레메트리 그 인스트루멘테이션을 SDK로 뭐 심는다고 하면 이제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커 이미지에 그 자르 파일을 이제 내장시켜서 배포하게 될 텐데요. 그거를 이제 오토 인스트루멘테이션 인젝션이라고 하는 방식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공을 하는 방법은 오픈 텔레메트리를 이제 쿠버네티스 오퍼레이터 패턴을 통해 가지고 배포를 하게 되고요. 위에 보시면 그래서 오퍼레이터를 인스톨을 하고 그 다음에 커스텀 리소스 데피니션을 인스톨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게 보시면은 오퍼레이터는 어떤 동작을 하기 위해서 띄워지는 파드라고 볼 수 있고요. CRD 같은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뭐 정의, 이 밑에 보시면 그래서 엔드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어디 타겟으로 어떤 데이터를 보낼 건지에 대한 선언이나 아니면은 환경 변수 같은 것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 CRD를 배포를 하게 됩니다. 배포된 CRD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에 보시듯이 이제 어노테이션을 붙이면 되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디플로이먼트에 이제 그 어노테이션을 선언하는 부분이 있는 걸 나중에 이제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 이런 식으로 인젝션 자바나 뭐 닷넷 이런 것들 true로 선언하거나 혹은 그 오픈 텔레메트리 그 CRD가 배포되어 있는 타겟의 그 네임스페이스와 CRD 네임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자바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 방식으로 주입이 자동으로 되고요. 그 파드가 이니셜라이즈 하면서 이 그 자르 파일이 자연스럽게 이제 인젝션 되는 그런 형태로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저는 이제 관심사 분리라고 하는데 이제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이런 이제 계측하는 거에 대한 특정한 뭐 요건을 검토하지 않더라도 혹은 도커 이미지를 만들거나 배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별다른 고민 없이 개발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이런 플랫폼 엔지니어가 이런 영역에서 이제 이런 툴들을 제공할 수 있게끔 하게 되는 그런 기술로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콜렉터는 사실 제가 이번 이제 아직까지는 저도 그렇게 사용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오픈 텔레메트리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좀 같이 소개를 드리고요. 그래서 리시버와 프로세서, 익스포터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하나의 이제 모듈로 보시면 되고 파드가 배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서에서 필터링이나 어트리뷰트를 추가한다든지 매트릭을 삭제하는 등의 작업을 가능하게 되고 얘는 이제 특징이 아까 보셨던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다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이제 인프라 기존 이제 지금 현재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프라에서 이제 그라파나나 뭐 프로메테우스 뭐 ELK 스택 이게 개별적으로 로그나 매트릭 정보를 이제 수집하던 것들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수집하는 패턴을 세 가지 종류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콜렉터가 없는 방식이고 이게 지금 제가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 텔레메트리 그 사이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기로는
좀 작은 단위나 혹은 POC 레벨에서 사용할 때는 이 방식이 제일 일반적이고 좀 볼륨이 커지거나 이제 운영 모드에서는 좀 지양했으면 한다라고 일단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사용해도 괜찮다고 좀 보고 있고요. 밑에는 이제 에이전트랑 콜렉터를 같이 배포하는 파드 안에 사이드카로 콜렉터를 배포하는 패턴이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콜렉터에서 이제 그 파드 안에 있는 우리 어플리케이션들이 발생하는 그런 텔레메트리를 한 번에 모아서 강화한 다음에 뭐 배치 형태로 이제 쏴줄 수 있는 그런 기능 장점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콜렉터라고 하는 서비스를 디플로이로 따로 떼어서 배포를 하고 그걸 이제 뭐 로드 밸런스, 뭐 인그레스를 통해 가지고 이 로드 밸런싱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쏴주는 형태가 됩니다. 여러 개의 콜렉터를 배포를 했을 때 그럼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기술도 지금 오픈 텔레메트리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OPAMP라고 하는 오픈 에이전트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이 프로토콜 하에서 그 콜렉터를 이제 어떤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컨트롤 플레인을 배포를 하게 되면은 각각의 콜렉터가 그 매니지먼트 하는 API를 받아서 예를 들면은 재배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옵저버빌리티를 하기 위한 그런 기술로 지금 소개를 해드렸고 거기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피처가 뭔가라고 했을 때 요거를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젠플라러스라고 하는 이 기능인데 요거는 이제 매트릭 정보에다가 이제 뒤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트레이스 할 수 있는 트레이스 아이디를 이제 같이 추가를 해서 뒤에 있는 백엔드에 다른 이제 트레이스 엔진과 같이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이고요. 요걸 가지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어떤 이제 요청이 에러가 나거나 지연이 됐을 때 그 매트릭 정보를 통해 매트릭에 찍히겠죠. 그 찍힌 매트릭을 보고 이게 어디서 오류가 나는지 추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술로 지금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오픈 텔레메트리에서 매트릭 정보를 지금 제가 컬러 이제 찍은 건데 밑에 보시면 트레이스 아이디가 박혀 있고 이 트레이스 아이디를 통해 가지고 실제 어느 그 어플리케이션의 어느 스택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지를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백엔드를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많이 아시는 도구들이고 제가 이제 어떻게 이것들을 선택했는지만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CNCF에 있는 이제 오픈 소스 프로젝트들을 중심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옵저버빌리티라고 하는 스택이 있고 거기에 이제 뭐 로그나 뭐 모니터링, 로깅, 트레이싱 관련된 그런 툴들이 이제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사이트 가보시면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상용 서비스이기 때문에 배제를 했고 그 중에서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 뭐 그라파나 로키, 그라파나 템포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사용했다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도구를 써도 동일하게 지금 동작은 하지만 그냥 백엔드는 제가 그냥 익숙한 것들 위주로 좀 선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이제 많이들 아실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라파나도 이제 너무나 이제 대중적이기 때문에 좀 넘어가고 로키라고 하는 것 한번 간략하게 소개드리면은 이제 기존에 저희가 로그를 추적하는데 플런트D나 이런 뭐 플런트빗을 통해서 이제 엘라스티서치에 넣는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패턴인데 엘라스티서치가 생각보다 많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로그를 그냥 단순히 보는데 쓰는 비용 치고는 굉장히 좀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로키를 좀 보니까 로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데이터만 인덱싱하는 좀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그 뒤에 있는 제이슨 필드에 대해서는 따로 인덱싱을 하지 않는 좀 장점과 단점을 같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그를 뭔가 계속 봐야 되는 타임 시리즈 DB로 쓰기에는 굉장히 적절하다고 봤고요. 로키와 궁합이 맞는 이제 그 로그를 수집하는 도구가 이제 프롬테일로 그라파나에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템포는 이제 분산 추적을 하기엔 트레이싱 도구인데 많이 알려진 것들 뭐 예거나 집킹 같이 동작을 하고 데이터베이스로 쓰게 된다고 하면 그라파나에서 얘를 이제 임포트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동일한 스펙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텔레메트리를 이런 도구들로 어떻게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아까 보셨던 이그젠플라라스 하는 것은 옆에 지금 이게 이제 그라파나 대시보드에서 프로메테우스의
정보를 지금 본 건데요. 거기에서 이그젠플라르스라고 하는 걸 활성화시키고 뒷단에 있는 템포를 이제 연계를 하면은 여기 지금 위에 상단에 보이시죠? 이 템포에서 그 트레이스 아이디를 추적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로그도 동일한데요. 로그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스 아이디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보이지는 않아요. 그랬을 때 자바 같은 경우에는 MDC라고 해서 매핑 다이그노스틱 컨텍스트라고 하는 이 기술을 통해서 트레이스 아이디를 자연스럽게 로그에도 같이 찍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설정하게 되면은 로그에 이제 트레이스 아이디가 들어가고 그 트레이스 아이디를 기반으로 로그에서도 이제 템포나 아까 보셨던 트레이스 도구를 통해서 연계할 수 있게끔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가져온 이제 그 예제로 볼 수 있는 아키텍처인데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를 호출하고 스프링 부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서버에 지금 인메모리로 지금 H2 데이터베이스를 임포트를 시켜놨고요. 어플리케이션에서 어플리케이션은 아까 말씀드렸던 오픈 텔레메트리 인스트루먼트가 이제 설치되어 있고 그걸 기반으로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 로키, 템포에 각각 데이터를 쏘게끔 해놨습니다. 이거 활성화시키기 위한 작업은 4단계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심플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활용해 볼직하다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은 이제 이그젠플라라스라는 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프로메테우스에서 이 매트릭을 수집하게 되는데 이 프로메테우스에서 이 기능은 디폴트로 디세이블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네이블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임포트 할 때 프로메테우스에서 이그젠플라라스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좀 작업이 필요합니다. 파드 스크래핑하는 작업은 기본적으로 노드 익스포터를 활용하는 게 아니고 오픈 텔레메트리는 그 매트릭 정보를 그 다른 포트를 통해 가지고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자체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프로메테우스에서 이제 스크래핑 할 수 있게끔 선언을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쿠버네티스 SD 서비스 디스커버리 컨피그레이션을 활용을 했고요. 예, 그거는 이제 같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로그에 트레이스 아이디 바뀌는 건 아까 이제 MDC라고 하는 것들을 소개를 해드렸고 예, 3가지 패턴이 있어서 JVM 플래그 방식이 있고 스프링 부트의 프로퍼티를 추가하는 방식, 로그백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좀 스프링 부트에 좀 제가 익숙하다 보니까 이걸 먼저 지금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은 이제 로그백을 선언하게 되면 스프링 부트 같은 경우에는 이 로그백 컴피레이션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다시 수집해서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에 선언된 2가지 방식을 무시하기 때문에 로그백이라고 하는 XML 파일이 개발팀에서 뭔가 이걸 적용했다고 하면은 반드시 저런 부분들을 포함시켜줘야 된다는 걸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네, 로키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레이스 아이디를 파싱을 해서 이제 템포라는 데 이제 연계하는 그 컨피그레이션도 추가를 해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소개 안 드렸던 이 피처인데요. 템포에서 매트릭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 이걸 활성화시키면은 서비스 그래프라고 하는 도식도를 이제 표현해 주고요.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은 출발지인 아까 클라이언트가 있었죠.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어떤 이제 그 요청이 갔다라는 흐름들을 이제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기술인데 요것도 이제 활성화하면은 좀 더 저희가 이제 옵저버비리티를 할 수 있는 또 좋은 도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실제로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이 자료는 제가 그 GitHub에 여기 업로드한 자료이고요. 여기 내용 보시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이 아키텍처랑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로컬에서 테스트 해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요거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제가 오늘 답변을 못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기 이슈에다가 달아주셔도 됩니다. 이게 퍼블릭에 다 열려있기 때문에 이슈로 좀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보셨던 이제 프로메테우스 설정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까 보셨던 이그젠플라라고 하는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구성이 있고요. 밑에 이제 쿠버네티스 SD 컨피그레이션을 추가를 해놨습니다. 이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배포하는 이제
서버라고 하는 이 그 어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할 때 이와 같이 이제 스크래핑을 해야 된다라고 툴을 선언하고 이 프로메테우스가 어떤 포트로 지금 그 매트릭을 노출시키는지를 선언을 해야 되고요. 예, 요게 지금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오픈 텔레메트리의 인스트루먼트를 이제 인젝션하는 방식을 지금 여기다 이제 어노테이션을 추가를 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텔이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에 오텔 인스트루멘테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CRD를 배포를 해놓은 상태고 그걸 가지고 인젝션을 할 수 있게끔 자동화 시켜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 만약에 이제 요거는 이제 오토 인스트루멘테이션 인젝션을 사용한 방식이고 그걸 사용하지 않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 여기에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제가 해놨는데요. 이제 여기는 이제 오텔에 이제 라이브러리를 여기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환경 프로퍼티로 아까 이제 보셨던 것들에 대한 환경 변수를 이제 추가를 해놨고, 그다음에 이 파일들을 이제 빌드를 할 때 이렇게 이제 이 파일을 같이 이제 넣어서 배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선언을 해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인젝션 하는 방식이 훨씬 더 깔끔해 보인다는 건 이제 보셔서 아실 것 같아요. 그다음 템포 여기 설정인데 이 템포는 아까 보셨던 그 매트릭 제너레이터를 이제 제너레이션 했을 때 얘는 매트릭 방식으로 이제 밖에다가 이제 노출을 하거든요. 그럼 이 매트릭 제너레이터 한 것들에 대한 저장소를 프로메테우스로 사용하게 됩니다. 프로메테우스 혹은 뭐 그라파나 LGTM을 알게 되시면은 이제 미미르에도 동일하게 이제 넣을 수 있는데요. 이제 일단 이렇게 해서 리모트 라이트를 하게 되면은 그 정보가 프로메테우스에 저장되고 템포가 이 매트릭에 대해 쿼리를 받았을 때 프로메테우스와 통신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원래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시나리오대로 제가 하나씩 다 배포를 하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 보여서 제가 일단 다 배포를 해놨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이제 이 대시보드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냥 셀프로 만들어서 넣은 대시보드고요. 그래서 이 대시보드는 이제 GitHub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테스트 해보실 분들은 여기서 이제 업로드를 해서 테스트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임포트를 하면 되고요. 이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 메모리 정보랑 뭐 스레드나 그 뭐 실행 중인 스레드 요청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고요. 제가 API를 몇 개 만들어놨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호출을 하면은 이제 이와 같이 그냥 몇 가지 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가 DB에다가 인메모리 DB에다가 넣어놓은 상태고 걔를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 대한 정보를 호출했는데 제가 설명을 붙여놨는데 테스트를 위해서 여기 보시면 단건을 조회할 때는 응답을 5초를 일부러 지연을 시켜놨습니다. 그 다음에 404라고 하는 걸 호출을 하게 되면은 클라이언트에서 아까 서버를 호출한다는데 그 서버를 호출할 때 서버에 없는 그 서비스를 호출하게 돼서 에러를 일부러 낸 상태이고요. 이 클라이언트에서 자연스럽게 그 익셉션을 핸들링 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서는 정상적으로 200이 떨어지지만 그 중간에 있던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그 시나리오를 지금 구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서비스를 호출하게 됐을 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주요하게 볼 거는 저는 이제 이그젠플라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HTTP 듀레이션 버킷이라고 하는 매트릭 정보를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수집하게 되고요. 이 정보 안에는 그 어떤 요청이 들어왔을 때 지연이 얼만큼 일어났는지를 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저장한 정보를 가지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5초간 지연이 있었던 정보가 어떤 건지를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트레이스 아이디가 있고 이 트레이스 아이디를 통해서 템포에 쿼리를 하게 되고요.
쿼리 결과가 여기 보시면은 스프링 서버에서 이제 가장 많은 이제 지연이 일어났고, 여기 조금 더 열어서 보면은 여기 이제 컴퍼니 컨트롤러에 get company delay retur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까 보셨던 그 매트릭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나왔던 플로우 차트고요. 플로우 차트 보시면 아까 제가 그 404 에러를 내뱉는 이제 API를 호출을 했죠. 그래서 비율을 보시면은 세 개 중에 하나가 에러가 났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지금 표시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에러 난 게 지금 404라고 지금 돼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이벤트가 여기 발생을 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걸 추적해 보면은 여기 스프링 클라이언트에서 지금 에러가 났다라는 걸 여기서 시각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로그도 같이 볼 수 있게끔 해놨는데, 이 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 로키의 특성이 쿼리에 어떤 파라미터가 하나도 없으면 이제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어트리뷰트를 선언해놔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만 보이게끔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로그가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여기에도 그 트레이스 아이디를 추적할 수 있게끔 그 설정을 추가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얘는 404 에러가 났던 아까 로그죠. 그 로그에 대해서 템포에 가서 똑같이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데모 여기까지 시연했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GitHub의 이슈로 질문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발표를 해주신 황인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